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현재 이슈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사무실에서 YTN이라든가 이제 한국경제TV를 이제 보고 있는데, 수시로 이제 한국전력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을 이제 분석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체코 원전을 얘기하기 전에, 한국전력은 이제 가치주 대세론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이제 4월 초서부터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지만, 한국전력은 이제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대략 한 7월, 8월서부터 외국인들이 여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 주가가 이제 많이 흔들릴 때에도 외국인 수급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자, 하여튼 한국전력의 핵심, 한국전력의 본질은 역시 구조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주가가 가장 이제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올 때가 뭐냐면, 적자 지속에서 흑자 전환이 되면서 흑자 기조가 짧게는 3년, 길게는 이제 4년 이상 지속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국전력이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계속 적자에서 작년에 8조 원 흑자 전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최근 보고서 보니까 대략 한 14조 원 정도 나오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조 가까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제 2026년 내년도까지는 이제 상승 흐름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체코 원전인데,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산술적으로 봐서 체코 원전 규모가 이제 2기죠. 2기 26조 원입니다. 26조 원을 50년으로 나누게 되면 1년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사실. 실제로 매년 재무 구조에 녹아드는 개수 자체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당분간 이제 주가 움직임의 가장 커다란 이슈는 되겠지만, 길게 봐서 우리가, 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에 5% 이상 빠지고 그럴 때 긴급 특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서 5만 원 목표 가격을 제시했거든요. 물론 5만 원이 더 갈 수도 있어요. 10만 원 논리도 돼요. 그러나 10만 원은 이제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 주봉상 보게 되면 이번에 상승 오파 과정이 앞으로의 전개대파다, 앞으로의 상승세로 전환된다면 상승 충격이 오파동이라고 보는데, 오파동의 꼭지점이 5만 원대 초반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JVM도 JVM도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난주 제가 목요일날 방송을 하면서 이번 주 초 정도서부터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되지 않겠냐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일, 4일 정도 급락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같이 좀 이제 소외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물론 장 종료 뚜껑을 닫아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장이 이제 끝나봐야겠지만, 거래 바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거래 바닥 의미를 역시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특별 브리핑, 그리고 JVM 역시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원분들이 거의 100분이면 한 99분 정도는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1월 달서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강조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회원분이 아니더라도 JVM 한번 좀 찔끔찔끔 조금 사지 마시고, 한번 많이, 왕창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하여튼 좀 비중을 좀 많이 한번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물릴 가능성이 희박해요. 물릴 가능성이 희박하고 1차 목표가가 대략 한 4만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려 하면은 한국전력 체코 원전 핵심 포인트, 불공정 계약, 불평등 계약이라고, 노예 계약이란까지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어떤 매체를 보게 되면 지금 진보와 보수와의 싸움이죠. 전 정권과 현 정권 간의 싸우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좀 자극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극적인 부분에 동요돼서 안 되죠. 팩트는 뭐냐면 2기죠. 2기 26조를 50년에 계약했는데, 자, 50년이면 좀 너무 좀 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기가 보통 한 10조 원대 정도 됩니다. 기자재가 9천억 정도, 그리고 로열티가 2,400억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2기에 26조면 한 기당 이제 13조가 들어가는데, 13조에서 기자재가 9천억, 로열티가 2,400억이면 1조 1,400억이죠. 그런데 기자재는 어차피 이거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디서 써야 되는데, 하여튼
여하튼간에 웨스팅하우스가 계약을 통해서 자기네 거 써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차피 기자재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열티 2,400억만 조금 애매하다. 그러나 이번 계약을 통한 그 핵심 논리는 뭐냐면, 원래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2017년이었나요? 여하튼간에 그 대한민국이 원전을 완벽하게 국산화했다, 기술 독립, 기술 자립에 성공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어떤 형태로 보든 간에 사실 그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에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다 이제 유럽 주요 지역을 포기했고, 유럽 주요 지역이 가장 또 메리트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을 포기하는 그런 계약이고, SMR도 우리가 수출할 때, SMR은 이제 한국형 소형 원자로죠. 그 스마트 원자로죠. 스마트 원자로. 이것도 역시 그 수출할 때, 판매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건 정확히 세부 사항을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만약에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그 현 정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권력형 비리하고 연려가 됐을 때, 뭐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으로 인해서 불확성이 확대했다, 비리 혐의가 드러났다, 이러면 이것도 상당 부분 노이즈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수원 같은 이제 배임죄, 대통령실 같은 건 이제 직권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웨스팅하우스의 설계에 따른 원천 기술을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지금 원전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이제 제가 그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총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총 9개국입니다. 뭐 미국, 영국, 뭐 인도, 프랑스도 경쟁이 있죠. 중국, 뭐 인도, 뭐 캐나다, 러시아,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9개국이 이제 원전 자체 이제 그 시공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가성비가 높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그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시공 능력이 전혀 없죠. 시공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이제 그 시공 능력이 뛰어난, 특히 이제 EPC 업체로죠. 그 설계, 설계에서 조달해서 시공까지 뭐 턴키로 가능한 우리나라 같은 시공업체의 어떤 그 경쟁력이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정확한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장중 뉴스를 보니까 웨스팅하우스하고 한국전력하고 전력적인 제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를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번에 체코 원전 같은 것도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프랑스하고 접전을 벌였는데, 가성비 차원에서는 이제 프랑스가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자재도 이제 9천억을 갖다가 웨스팅하우스 물건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9천억은 어차피 필수 비용입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조금 비쌀 수는 있겠죠. 그거는 뭐 감안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웨스팅하우스 기자재가 들어간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따른 뭐 유지 보수라든가 어떤 그 부실 하자에 따른 그런 그 부분으로부터는 좀 자연스럽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핵심 포인트가 가장 이제 또 긍정적인 이슈가 될 부분이, 미국이 원전 300기 프로젝트를 이제 가동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서명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 측에서는 시공업체를 선정을 해야 돼요. 자체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전이 될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지 않나. 이번에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도 이제 거론이 되면 상당 부분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결과적으로 본다면 사실 그 첫 번째 체코 원전 26조 수준은 이거를 50년 후 나르게 되면 실제로 매년별 그 재무 구조에 녹아드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두 번째, 한국전력의 주가의 본질은 구조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턴어라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코 원전 프로젝트 같은 체코 원전 관련 그런 불확성은 굳이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반전의 어떤 그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그 해석하시면 좀 우리가 편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실적을 보고 이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BR이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제법 올라서 PBR이 이제는 0.5배 정도입니다. 이 정도 절대 망하는 기업이 아니죠. 독점 기업에다가, 그리고 그 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PBR이 청산 가치 대비 여전히 50% 할인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싸다.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 지금 재평가 파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재평가 파동이라면 한전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5만 원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그 카메코라는 회사입니다. 카메코라는 회사가 뭐냐면,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비상장 회사거든요. 비상장 회사인데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대주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월봉을 보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화살표로 이제 그 상향 표시해 놓은 데 이쪽 있죠. 이 주가 상승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체코하고 원전이 체결되는 시점, 그 모멘텀으로 제가 보기에 이제 많이 올랐어요. PBR이 6.3배입니다. 이 카메코라는 회사는 우라늄의 원료를 생산할 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계약 조건을 이제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 갖다 누설하고 하면 거기다 또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 사실 우리가 계약의 핵심 내용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우라늄 원료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PBR이 6.3배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시가총액이 42조입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한전, 체코, 원전, 수주 모멘텀으로 지금 카메코라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역사 신고가를 돌파했고, 카메코, 뭐 한국전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원자력 관련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핵심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AI 이제 데이터 센터죠.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전기를 필요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전 관련주들의 상당한 어떤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번 주가가 한번 망했었다 그러죠. 웨스팅하우스는 별볼이 없는 회사인데 컨버스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원자로 설계 회사인데 그 회사를 2000년인가에 인수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 어떤 그러니까 이제 웨스팅하우스 차원에서는 컨버스찬을 인수한 게 어떤 그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자, 지금 보시려면은 이제 한국전력의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상승 충격 1파동이 이제 대략 2만 1,000원에서 3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딱 50% 올라갔어요. 50%. 그리고 2파동 조정받고, 그 다음에 2만 7,000원에서 4만 1,000원, 2,000원까지 주가 올라갔죠. 3파동이. 그러니까 상승 충격 1파동과 상승 충격 3파동에 다 주가가 50%씩 상승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파동 이론을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강의했던 내용인데, 1파동과 3파동이 1대1 비율이면 5파동이 가장 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5파동, 마지막 5파동을 지금 이제 뭐 대략적으로 한 34,000원 정도를 저점을 놓고 저점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50%를 적용하면 대략 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 상승 충격 5파동 이후에는 주가가 많이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5만 원 부근에서는 매도를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 보고서 보면은 자, 올해 예상 영업이 14조 3천. 그리고 내년에 예상 영업이 18조 9천, 거의 한 20조 정도 전망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적자 지속에서 작년에 흑자 턴어라운드 되고 이러면 주가가 3년까지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년은 또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고, 최소한 올해하고 내년은 오른다.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오른다.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봉 차트 아래에 보면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4파동 조정받을 때 외국인이 잠시 순매도하고 주춤했다가 외국인 지금 순매수는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주가는 전고점 아래에 있죠. 아직까지 살짝 돌파했다 깨졌는데 전고점 아래에 있죠. 외국인 수급은 점차적으로 더 강화가 되고 있어요. 주가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주가라는 것은 힘의 싸움이에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힘없는 싸움인데, 지금은 이제 매수 우위죠. 매수 우위로 한번 전환되잖아요. 그럼 잘 안 꺾여요.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이든 저가 매수 기반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 회원분들 아시죠? 저희가 한 5% 정도 마이너스 빠져 있을 때 적극 매수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전하고 크게 상관없이, 물론 상관은 있겠으나 원전보다는 구조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에다 우리 초점을 맞추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도 이제 문자를 보통 저희가 뭐 특별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긴급 브리핑 이런 것들 안 보내는데, 어제는 저희가 한국전력은 별도 문자 특별 브리핑 형태로 문자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5만 원까지 그냥 갖고 가자. 자, 계속해서 JVM입니다. JVM, 지난번에 한번 주가가 3850원이니까 급등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됐죠. 2분기 영업이익이 109억을 찍었습니다. 분기 실적 사상 최대고, 전분기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59%인가가 이제 급등했습니다. 자, 하여튼 대량 거래가 사상 최대 거래 터졌는데, 그날도 외국인들이 거의 한 30만 주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거기에 단기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거에 따른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워낙 막 박살이 났죠. 거기에 따른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래 보시면 역시 외국인 수급에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어마어마 폭발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자, 사상 최대 실적. 자, 그리고 이제 JVM이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내수하고 수출하고 비중이 한 50대 50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내수가 역성장했습니다. 원래 그 JVM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이 보통 8%예요. 계속해서 역성장 없이 계속해서 고성장세를 했는데, 작년에 이제 내수에서 그 마이너스 0.5 역성장을 보이는데, 뭐 때문에? 의료 사태 때문에 그러죠. 지금 의료 사태가 해결을 했죠. 그러니까 올해는 내수도 이제 특히 하반기서부터 많이 좋아지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료 부분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수출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북미 지역하고 하여튼 유럽 쪽에서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역사적 고점 부분까지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PBR이 1.1배밖에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드디어 이제 거래 바닥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가 관리의 연장선상, 국주가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거래 바닥은 매도 세력의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매수 세력 입장에서는 쏟아지는 물량을 다 사줘야 돼요. 50만 주가 나오면 50만 주 사줘야 되고, 30만 주가 되면 30 사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쏟아지는 물량을 사줘야지만 주가가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3만, 4만 주 정도밖에, 5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세력 입장, 매수 세력 입장에서는 이놈들 팔 만큼 다 팔았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바닥 다음에 보통 2, 3일 이내 주가가 랠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썸네일 제목은 JVM 같은 경우는 이제 랠리 임박, 급등 전야, 이런 표현을 제가 쓴 거죠. 자, 2분기 같은 그 사상 최대 거래가 터졌는데, 이때 외국인들이 28만 주, 사상 최대입니다. 28만 주를 순매수했고요. 자, 오늘이 며칠이죠? 8월 21일이죠. 8월 21일,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12시 21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보합입니다. 보합에다 33,000주. 자, 이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5만 주 정도, 5만 주 정도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래 바닥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말고 아니라 여러분께서 꼭 제 자리만 보지 마시고요. 또 네이버라든가 여러분들 다양한 자료를 보셔서 이거 안 물리겠구나. 근데 요새 사실 잘하면은 더블 가까이도 가겠구나.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아야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저희 체험 승부주 VIP 회원 모집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냥 정회원 가입하기 힘들죠. 300만원, 500만원 내고 가입하기 힘드니까 한 달 동안에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얘기예요. 최근에는 사실 시황이 워낙 안 좋아서 수익 내기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여하튼 간에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또 기회가 더 많다고 봅니다. 하여튼 가입하시게 되면 22만원이거든요. 저렴하죠. 그래서 세 종목. JVM 정도 포함이 되는 거죠, 당연히. 세 종목을 갖다가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최고 베스트 세 종목을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인사 말씀과 함께 제가 종목별 상승 논리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 문자로, 여기 휴대폰 번호 있죠?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